한국의 가을은 쌀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성민은 회사에서 받은 해고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IT 개발자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잔혹했죠. 옆방에서는 아들 준호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성민이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네, 아빠. 준호가 게임을 일시정지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은 아들의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포스터들과 대회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특히 전국 고등학생 E- 스포츠 대회 8강 진출이라고 쓰인 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응. 그래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 거실로 나온 가족들 앞에서 성민은 호주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미경이 호주에 있는 대학 동기의 도움을 받아 미리 알아본 정보들이 있었어요. 호주요? 준호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거기서는 IT 개발자 수요가 많다고 해. 그리고 너도 게임 쪽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사실 성민은 아들의 게임 실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게임에 재능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E- 스포츠가 인기였지만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호주에도 E- 스포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자.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팀원들과 매일 연습하며 프로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알겠어요, 아빠. 같이 가요. 석 달 후 인천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은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게이밍 노트북과 마우스, 키보드를 소중히 챙겼어요. 이것들이 새로운 땅에서 유일한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무서워? 어머니 미경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게임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펼쳐지는 바다를 보며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죠. 17살 소년에게 이민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E- 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PC방마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준호도 그 중 하나였죠. 하지만 호주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도 게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넓은 공항 로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 안내방송이 들려왔지만 한국에서 배운 영어와는 발음이 달랐어요. 호주 억양이 낯설었죠. 실례합니다. 어디가? 성민이 공항 직원에게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개발자로 인정받던 아버지가 여기서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 시드니의 풍경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낮은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바다.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준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며 준호는 자신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 접속이었죠. 하지만 한국 서버는 핑이 너무 높았어요. 오세아니아 서버로 해야겠네. 준호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호주 도착? 모든 게 낯서. 하지만 게임만큼은 어디서나 똑같을 거야. 새로운 서버에서 다시 시작. 시드니, 북부 지역의 노스 시드니 고등학교. 준호는 교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 온 지 한 달, 드디어 학교에 다니게 된 첫날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들이 땀에 젖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온 학생이군요. 중년의 남교사가 호주식 인사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영어와는 다른 억양과 표현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교사가 준호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자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쏠렸어요. 대부분이 키 크고 건장한 호주 학생들이었죠. 준호는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온 준호입니다. 교사가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뒷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아시아 애네. 수학 잘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것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대부분 운동장으로 나가 럭비나 크리켓을 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스포츠들이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꺼내 혼자 먹고 있었죠. 그게 뭐야? 제이든이라는 큰 키의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네. 너희는 평범한 음식 안 먹어? 제이든의 친구 카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항상 나눠달라고 했던 김밥이 여기서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점심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한 준호는 구석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학교 와이파이로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영상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게임 사이트들은 대부분 차단되어 있었죠. 또 게임이야?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말했어요. 다른 건 안 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을 잘하면 존경받았는데 여기서는 게임만 하는 아이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오후 체육 시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럭비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준호는 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축구를 조금 했지만 럭비는 완전히 다른 스포츠였죠. 자, 친구야, 좀 더 열심히 해봐. 체육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공을 놓치자 다른 아이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쟤 때문에 우리가 질 거야. 왜 좀 더 노력 안 해? 죄송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지쳐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고 어머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준호야, 학교는 어땠어? 어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어요. 호주는 스포츠 중심의 문화였고 게임은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자신의 방에 들어간 준호는 컴퓨터를 켰어요. 오세아니아 서버에 접속해서 랭크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게임 안에서만큼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처치. 준호가 상대방을 처치하며 첫 킬을 올렸어요. 게임에서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실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연속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며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죠.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팀원들이 채팅으로 칭찬했어요. 하지만 게임을 끝내고 나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내일 또 학교에 가서 외톨이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디스코드로 통화했습니다. 준호야, 호주는 어때? 게임 환경은 괜찮아? 응, 괜찮아. 다들 잘 지내지? 준호는 힘든 상황을 숨겼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함께 팀 연습을 하고 있었고 곧 있을 대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준호는 자신만 빠진 것 같아 외로웠어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준호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게임으로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것마저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민을 온 만큼 적응해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는 유튜브에서 호주 이마이너스 스포츠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호주에도 프로게이머들이 있었고 이마이너스 스포츠 리그도 운영되고 있었죠.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구나. 준호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학교에 다녔어요. 여전히 어려웠지만 언젠가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지만 준호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있었고 체육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럭비나 크리켓 같은 호주 전통 스포츠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었죠. 친구야, 내가 팀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어. 제이든이 체육 시간 후 라커룸에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최선으론 충분하지 않아.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해.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컴퓨터 게임이라는 말이 마치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었죠. 한국 팀 T1이 세계대회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대단한데. 옆에서 누군가 감탄했어요. 준호가 돌아보니 마크라는 학생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너도 리그 해?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도 해. 넌 몇 랭크야?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서버에서 다이아몬드 랭크였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다이아몬드요. 한국 서버에서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말이 안 돼. 진짜? 한국 서버 다이아몬드면. 그건 완전 대단한 거잖아. 마크의 반응에 준호가 놀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게임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나는 여기서 골드밖에 안 돼. 한국 게이머들은 전설이라고 들었는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날부터 마크와 준호는 점심시간마다 게임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크는 학교에 게임 클럽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죠. 여기 게임 클럽이 있어. 톰슨 선생님이 운영하시는데 이마이너스 스포츠에 대해 꽤 관대하셔. 다음 주 준호는 용기를 내서 게임 클럽에 참가했습니다. 방과 후 컴퓨터실에 모인 학생들은 10여 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준호처럼 체육보다는 게임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었죠. 게임 클럽에 온 걸 환영해. 톰슨 선생님이 준호를 반겨줬어요.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꽤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조금 해봤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작은 토너먼트를 해볼까? 5대5로. 참가할래? 준호는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죠. 게임이 시작되자 준호는 미드라이너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상대팀에는 학교에서 게임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국 애가 뭘 할 수 있나 보자. 상대팀 주장 데니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게임 초반 준호는 조심스럽게 플레이했습니다.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기회가 왔죠. 상대 미드라이너가 실수로 위치를 잘못 잡은 순간 준호가 순식간에 콤보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처치,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세상에, 마크가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는 준호의 동무되었어요. 완벽한 CS 스크립 점수, 정확한 스킬 콤보, 그리고 뛰어난 맵 리딩 능력. 한국에서 익힌 모든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중킬. 준호가 상대팀 5명을 모두 처치했을 때 컴퓨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정말 대단했어. 데니 인정했습니다. 그런 플레이는 처음 봐. 게임이 끝났을 때 모든 학생들이 준호를 둘러쌌어요. 어떻게 그런 콤보를 했어? 그 기술 좀 가르쳐줘. 톰슨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프로그 플레이였어. 경쟁적인 E- 스포츠를 생각해 본 적 있어? 한국에서는 프로팀 준비를 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곧 있을 주간 고등학교 E- 스포츠 토너먼트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보는 게 어때?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어갈 기회가 온 거였죠. 그날 집에 돌아온 준호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죠. 준호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빠 학교에서 E- 스포츠 대회에 나가자고 했어요. 정말? 여기서도 게임 대회가 있구나. 성민은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그동안 준호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그날 밤 한국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야, 나도 여기서 대회 나간다. 진짜? 호주에도 리그 대회 있어?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응. 그리고 여기 애들 실력 보니까 할만해. 우리가 한국에서 연습한 게 진짜 도움되는 것 같아. 친구들은 준호의 변화된 목소리 톤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다음 날부터 준호는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게임 클럽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준호, 게임 클럽에서 다들 박살냈다며. 복도에서 만난 학생이 말했어요. 그냥 연습 게임이었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긴 거였거든요. 더 이상 그냥 조용한 아시안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게임 클럽 친구들이 준호와 함께 앉아 전략을 논의했죠. 김밥을 먹는 준호를 보며 한국 음식 흥미로워 보이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호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였지만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거였죠. 게임 클럽에서의 성공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방과 후 클럽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며 다가오는 주간 E- 스포츠 토너먼트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준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죠. 제발, 이제 거만해졌어. 제이든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바보 같은 게임 잘한다고. 카일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진짜 스포츠도 아니잖아. 그냥 앉아서 버튼이나 누르는 거. 점심시간에 준호가 게임 클럽 친구들과 앉아 대회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제이든 무리가 다가왔어요. 야, 너드들아. 아직도 버튼 누르기 대회 계획 세우고 있어? 제이든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마크가 대답했어요.
이건 E- 스포츠라고 해.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야. 실력? 말도 안 돼. 럭비 같은 진짜 스포츠를 해봐. 그게 진짜 힘과 용기가 필요한 거야. 준호는 조용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게임이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럼 증명해봐. 카일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방과 후에 우리랑 럭비 연습 같이 해. 컴퓨터 뒤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줘.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체육은 여전히 자신 없는 분야였어요. 하지만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죠. 좋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볼게요. 뭐? 제이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가 도전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럭비 연습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게임 클럽 대신 럭비 연습에 참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몸풀기를 하는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뒤처졌어요. 준호야, 따라와. 코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숨이 차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패스 연습, 태클 연습, 스크럼 연습까지.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연습 중간에 제이든이 일부러 준호에게 강하게 태클을 걸었어요. 준호는 그대로 넘어져 무릎이 까졌죠. 미안해. 너무 세게 했나 봐. 제이든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일어나서 무릎에 피를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연습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생각보다 끈질기네. 그래, 제이든이 세게 태클했는데도 포기 안 했어. 그래도 여전히 게이머일 뿐이야. 제이든이 말했지만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준호는 온라인으로 럭비 규칙과 기술을 찾아봤어요. 게임을 연구하듯이 럭비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RPG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자.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이상한 루틴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조깅으로 체력을 기르고 점심시간에는 게임 클럽에서 E- 스포츠 연습을, 방과 후에는 럭비 연습을 했죠. 준호야,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증명하고 싶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게이머들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일주일 후 학교 대항 럭비 연습 경기가 있었어요. 준호는 B팀 후보 선수로 뽑혔죠. 비록 주전은 아니었지만 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성과였습니다. 경기 중반 어팀의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코치가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들어가.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필드에 들어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게임 클럽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준호 화이팅! 마크가 소리쳤어요. 상대팀이 공격할 때 준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게임에서 배운 포지셔닝 감각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패스할 순간을 예측해서 인터셉트에 성공했죠. 좋은 판단이야. 팀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공을 잡고 달리는 순간 평소 게임으로 단련된 반사신경과 판단력이 발휘되었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성공시켰죠. 잘했어, 준호야. 코치가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경기가 끝난 후 제이든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건 사실 나쁘지 않았어. 제이든이 인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플레이를 잘 읽었어? 게임이 도움이 됐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략이랑 반응 속도요. 정말 게임이 진짜 스포츠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게임은 빠르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걸 가르쳐 줘요.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제이든과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게임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너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봐. 카일이 말했어요. 사실 꽤 멋진 친구네. 준호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게임 클럽에서는 E- 스포츠 실력으로, 체육부에서는 의외의 운동 센스로 말이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물었어요. 준호야, 요즘 학교 생활이 많이 바뀐 것 같구나? 네, 아빠. 이제 친구들도 생기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빠가 걱정이 많았거든. 준호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자신도 호주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럭비 연습 경기에서의 성공 이후 준호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복도를 걸을 때마다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게임 클럽 친구들뿐만 아니라 체육부 아이들까지 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준호야, 오늘 점심에 우리랑 같이 먹을래? 제이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게임 클럽 친구들이랑 대회 준비해야 해요. 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 E- 스포츠 대회 말이지? 언제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응원하러 갈게. 내가 어떤 실력인지 제대로 보고 싶거든. 그 말에 준호는 놀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응원까지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게임 클럽은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준호를 중심으로 한 팀은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줬어요. 준호의 경험과 실력이 다른 팀원들의 수준을 끌어올렸죠. 준호야, 내가 있어서 우리 팀이 완전히 달라졌어. 마크가 연습 후 말했어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톰슨 선생님도 팀의 발전에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주 대회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어. 준호야,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대회 전날, 준호는 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상태, 인터넷 연결, 그리고 전략 노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준호야, 긴장돼?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자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아빠도 내일 보러 가신다고 하셨어. 아버지 성민은 며칠 전 드디어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비록 한국에서보다는 낮은 포지션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가족 모두가 기뻤죠. 대회 당일 학교 체육관에는 특별히 설치된 게이밍 부스들이 있었어요. 주변 고등학교에서 온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관중석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진짜 대회 같네. 준호가 감탄했어요. 처음 보는 거야? 마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큰 대회도 많이 봤어.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이라 신기해. 게임이 시작되기 전 준호는 관중석을 둘러봤어요. 게임 클럽 친구들은 물론이고 제이든과 체육부 친구들까지 응원석에 앉아 있었죠. 부모님도 앞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호의 팀은 첫 경기에서 강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E- 스포츠 강호학교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침착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준호가 팀원들을 격려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준호는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라이닝부터 중반 한타까지 모든 순간에서 팀을 이끌었어요. 관중들이 오 하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아시아 학생 완전 잘하네. 상대팀 응원석에서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게임을 승리로 마친 후 준호의 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연이어 승리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준호야 대박이야. 제이든이 관중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완전 프로 수준인데? 결승전 상대는 작년 우승팀이었어요. 호주 전역에서 인정받는 강팀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면 충분해. 하지만 우리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준호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결승전은 치열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져서 위기에 몰렸지만 준호가 엄청난 플레이로 팀을 구해냈어요. 두 번째 게임에서는 완벽한 오중키를 성공시키며 게임을 뒤집었죠. 믿을 수 없어. 이게 고등학생 레벨이야? 해설자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게임. 준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 전략, 그리고 팀워크까지. 마지막 한타에서 준호의 완벽한 이니시에이팅으로 상대팀을 압도했어요. 승리. 화면에 표시되는 순간 체육관이 터져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크가 소리치며 준호를 껴안았어요. 관중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이든과 체육부 친구들까지 준호, 준호 하며 이름을 외쳤어요. 시상식에서 준호가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호가 정말 해냈구나. 네, 여러분.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해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여기서도 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어서 말했죠. 감사합니다. 이 승리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를 받아준 친구들, 응원해준 학교,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호주에 감사해요.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진짜 스포츠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체육관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준호는 더 이상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호주 E- 스포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특별한 소년이 되었죠. E- 스포츠 대회에서의 우승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교 곳곳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고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준호를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제이든과의 관계였습니다. 대회 다음 날 점심시간 제이든이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할 말이 있어. 제이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진지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두 사람은 조용한 중정으로 나갔어요. 제이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놀랐어요. 제이든이 사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그게 잘못이었어. 제이든은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난 내가 부러웠어. 부러웠다고요? 응. 너는 뭔가에 진짜 열정이 있잖아. 그리고 정말 잘하고. 나는 럭비를 해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였어. 내가 게임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한 적이 없어.
준호는 제이든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너가 무서웠다고? 네. 모든 게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게임에만 매달렸어요. 그게 유일하게 자신 있는 거였거든요. 제이드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럭비도 배우려고 하고 우리한테 증명하려고 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저라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제이드는 자신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준호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제이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이든은 달라 보였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좋아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이든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소년의 첫 진짜 악수였어요. 그날 이후 제이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준호를 놀리려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도 하고 게임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준호야, 나도 이마이너스 스포츠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제이든이 어느 날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게임 클럽에 오세요. 며칠 후 제이든이 정말로 게임 클럽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호가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죠.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제이든이 게임을 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을? 와, 그럼 진짜 프로 수준이네. 마크도 제이든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제이든이 이렇게 겸손할 줄 몰랐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변했거든요. 한편 준호의 부모님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성민은 새 직장에서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고 미경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들으며 호주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준호야, 요즘 정말 밝아졌구나. 어머니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어요. 네, 이제 진짜 친구들이 생겼어요. 게임도 같이 하고, 럭비도 같이 하고, 아빠도 회사에서 준호 이야기 많이 해. 동료들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한다고 하더라. 성민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이마이너스 스포츠 대회 영상 봤대. 다들 대단하다고 하더라. 정말요? 준호가 놀라워했어요. 응. 호주에서도 이마이너스 스포츠가 점점 인기 많아지고 있다고 해. 내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한국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야들아, 나 이제 진짜 호주에서 정착한 것 같아. 오, 진짜? 어떻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게임으로도 인정받고 심지어 럭비도 조금 할 수 있게 됐어. 럭비? 너가? 친구들이 웃으며 놀라워했어요.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괴롭히던 애랑 진짜 친구가 됐어. 대박. 그건 진짜 대단한 거다. 친구들은 준호의 성장에 감동했어요. 처음 호주로 떠날 때의 불안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준호의 모습이었죠. 근데 한국 그립지 않아? 가끔은 그리워. 하지만 이제 여기도 내 집 같은 느낌이야. 두 개의 집이 있는 기분? 준호는 이제 정말로 두 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호주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거였죠. 다음 날 학교에서 톰슨 선생님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주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전국 고등학생 E- 스포츠 대표팀 후보에 올랐대. 정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다음 달에 선발전이 있어. 합격하면 국제대회까지 나갈 수 있어. 준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꿈꿨던 프로의 길이 호주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 거였죠. 그날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와, 준호야, 완전 대박이야. 마크가 소리쳤어요. 국제대회라고? 그럼 한국 팀들이랑도 경기할 수 있는 거야?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세계대회라면 한국 팀들도 참가할 거예요. 그럼 고향 친구들 앞에서 호주 대표로 경기하는 거네. 완전 영화 같아. 준호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호주 대표로 한국 팀들과 경기한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우리가 응원할게. 제이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우리 학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 말에 준호는 감동했어요. 이제 정말로 호주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호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된 거였죠. 전국 대표팀 선발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에 매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죠. 같은 시각 시드니 외곽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아버지 성민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첫 직장이었지만 업무 강도는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무직이었는데 여기서는 육체 노동까지 병행해야 했죠. 성민,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네. 동료 직원 데이브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족을 위해서요. 성민이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성민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준호가 전국 대표팀 선발전 준비로 밤늦게까지 연습해. 너무 자랑스러워. 성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그 유명한 게이머구나. 데이브가 성민의 핸드폰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네, 준호요. 곧 호주 대표팀 선발전 있어요. 와, 정말 자랑스럽겠어. 내 아들은 축구만 하는데. 성민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게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준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죠. 밤 11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아직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준호를 발견했어요. 준호야, 아직 안 자고 뭐해? 아, 아빠. 선발전 준비하고 있어요. 곧 끝나요. 성민은 아들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게임 화면이었지만 준호의 손놀림은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아빠는 잘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보여.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새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빠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넌 꿈을 위해 하는 거잖아. 완전히 달라.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용기 내서 호주에 온 덕분이에요. 성민은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구나. 선발전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한국의 유명 E- 스포츠 팀에서 준호에게 연락이 온 거였죠. 준호야, 한국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요? 전화를 받은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TL팀의 코치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준호군. 호주에서의 활약 소식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 복귀에 관심 있나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어떻게 저를 아시게 됐나요? 호주 이마이너스 스포츠계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워크와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호주에서 쌓은 모든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음 시즌 준비가 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꿈꿔왔던 기회였지만 이제 호주도 소중한 터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야, 내 꿈이었잖아. TL팀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새로 시작한 건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준호 생각이 가장 중요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성민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립고 TL팀도 정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 친구들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제이든이랑 마크랑 그리고 톰슨 선생님까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게 맞나 싶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와, TL이면 완전 대박이잖아. 마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게 내 꿈이었잖아. 제이든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준호야, 우정이라는 게 꼭 같은 곳에 있어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야. 제이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게 우리한테는 더 기뻐. 맞아. 그리고 세계대회 때 한국 대표로 나오면 우리가 응원할게.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의 격려에 준호는 감동했어요. 진짜 친구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팀에 전화드려야겠어요. 준호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가겠다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절하겠다고요. 왜? 내 꿈이었잖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꿈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호주 대표로 세계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고요. 성민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어요. 정말 확실해? 네. 이곳이 이제 제 진짜 집이에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호는 TL팀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어요. 아쉬워하는 코치에게 준호는 말했죠. 언젠가 호주 대표로 한국 팀들과 경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졌거든요. 며칠 후 선발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어요.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이마이너스 스포츠 센터에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고등학생 게이머들이 모여 있었죠. 준호야, 긴장하지 마. 내가 최고야. 마크가 응원석에서 소리쳤어요. 제이든과 다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 준호를 응원하러 왔었어요. 톰슨 선생님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참석했죠. 여러분, 호주 대표팀 최종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중했습니다. 모든 게임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며 관중들을 열광시켰죠. 믿을 수 없습니다. 이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환상적이네요.
해설자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결과 발표 시간. 준호의 이름이 호주 대표팀 명단에 호명되는 순간 응원석이 터져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냈다. 우리 준호가 해냈어.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인터뷰에서 준호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소감을 말했어요. 아빠, 엄마, 여기까지 왔어요. 호주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친구들, 선생님께 감사해요. 세계대회에서 호주의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겠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제이든과 게임 클럽 친구들도 모두 참석했죠. 건배, 우리의 세계 챔피언에게. 제이든이 콜라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직 세계 챔피언은 아니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곧 될 거야. 우리가 보장해. 마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호주 대표팀에 선발됐다. TL팀을 거절한 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제 정말로 호주인이 된 기분이야. 한국에서 온 소년이 아니라 호주를 대표하는 게이머로서 말이야. 세계 E- 스포츠 챔피언십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이었어요. 준호는 호주 대표팀의 주장으로 선발되어 고향 땅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준호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반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와, 한국이다. 팀 동료 잭슨이 감탄했어요. 준호야, 내 고향이 정말 멋지네. 또 다른 동료 알렉스가 말했어요. 준호는 팀원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는 호주 대표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거든요. 대회가 열리는 잠실 종합운동장은 수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팀들의 응원 소리가 엄청났지만 호주 응원석에서도 특별한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준호. 놀랍게도 제이든과 마크,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까지 응원을 오신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세계 무대에 서는데 어떻게 안 와? 제이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모금도 했어. 우리 학교의 자랑이잖아. 마크가 덧붙였어요. 성민과 미경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세계 무대에 서다니. 개막식에서 각국 대표팀이 입장할 때 호주 대표팀의 주장으로 태극기를 든 준호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아니, 호주 국기였죠. 하지만 한국 관중들도 준호를 따뜻하게 환영해줬습니다. 저기 한국계 호주 대표 선수네. 완전 멋있다. 첫 경기 상대는 우연히도 TL팀이었어요. 한때 들어가고 싶었던 팀과 맞서게 된 거였죠. 준호군, 다시 만나네요. TL팀 코치가 인사했어요. 네, 감사해요. 좋은 경기 부탁드려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요. 저는 호주 대표로 여기 선 게 자랑스러워요. 경기가 시작되자 양 팀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TL은 세계 최강팀답게 강력했지만 준호와 호주 팀도 만만치 않았죠. 첫 번째 게임에서 준호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호주에서 기른 팀워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와, 이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해설자가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호주로 간 보람이 있네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성장했어요.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서로 한 게임씩 주고받으며 최종 세 번째 게임까지 갔어요. 마지막 게임에서 준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준호의 완벽한 판단과 팀원들과의 호흡으로 T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호주가 T를 꺾었습니다. 경기장이 터져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보내며 준호의 플레이에 감탄했습니다. 조국을 떠난 소년이 다른 나라 대표로 돌아와서 보여준 멋진 경기였거든요. 결승전까지 올라간 호주팀. 상대는 중국팀이었어요. 경기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중들이 가득했죠. 준호야, 긴장돼? 팀원들이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에요. 준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결승전은 호주 E-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리더십 아래 팀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세계 챔피언에 올랐어요. 우승, 호주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준호는 팀원들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관중석에서는 호주에서 온 응원단이 준호, 준호를 외치고 있었고 한국 관중들도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호주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인터뷰에서 준호는 먼저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 팬 여러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호주 대표로 왔지만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어서 말했죠. 호주에서 저를 받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특히 시드니에서 응원 온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자랑스러운 호주인이에요. 마지막에 다시 한국어로 덧붙였어요. 아빠, 엄마 용기 내서 호주로 가자고 하신 덕분에 제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경기장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만의 길을 찾은 준호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호주 음식이 함께 차려진 특별한 만찬이었죠. 건배, 우리의 세계 챔피언에게. 제이든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정말 세계 챔피언이네.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에서 온 부모님, 호주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팀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뻐해주고 있었죠. 감사해요, 모든 분들. 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성민이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과 호주 두 나라의 자랑이 됐구나. 네, 아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집이 두 개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세계 챔피언이 됐다. 하지만 가장 큰 성취는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이다. 한국에서 온 소년 이준호가 호주의 자랑스러운 게이머 준호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이니까. 몇 년 후 준호는 시드니에서 E-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했어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젊은 게이머들을 지도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제이드는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고 마크는 아카데미의 코치가 되었습니다. 이준호의 이민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적응하려고 애쓰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두 문화를 모두 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전학생 이준호가 아니라 용기와 노력으로 두 개의 조국을 가진 특별한 챔피언 이준호로 말이에요.